반갑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장소가 바뀐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드디어 스튜디오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인테리어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를 청소를 했어요. 이제 맨발로 다녀도 될 정도로 아주 깨끗한 장소가 됐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구경 좀 시켜드릴게요. 집들이 겸. 라랄라랄라랄랄랄랄라. 저기 바닥도 그렇고 아주 그냥 제 마음에 드는 대로 딱 조명도 그렇고 설치가 잘 됐습니다.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테리어가 좀 빨리 끝나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이제 가구들 좀 집기들 주문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기 전에 뭐 방송을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습니다. 제가 오늘 이메일을 받았어요. 타이거라는 분한테 받았는데 그 타이거라는 분은 제 오랜 구독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사이버블링을 이 날고지를 겪고도 저를 꿋꿋이 지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고마운 여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분의 이메일을 받고 제가 스튜디오를 계약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짧게 어떤 저의 생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은 연금술사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파블로 코엘로가 쓴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더불어서 훔치고 싶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햄릿도 그렇고 파블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도 그렇고 이렇게 저자란의 이름을 싹싹 지우고 제 이름을 대신 적어놓고 싶을 정도로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제가 얼마나 좋아하냐면은 파블로 코엘로의 연금술사는 제가 원서로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번역서로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제 한평생 인생을 관통하는 주제와 똑같아요. Personal Legend. 아마 번역서에는 자아의 신화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번역가님이. 굉장히 잘 하셨죠. 제 지난 삶, 성인이 된 이후, 그리고 지금 이제 30살 중반이 된 지금까지의 삶은 자아의 신화를 추구하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면은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추구해온 그것의 그냥 연속이었어요. 제 삶은. 오히려 레드필 컨텐츠나 어떤 남녀에 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더 인기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수적인 이야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스스로. 근데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면은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르키소스라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나르시스트의 원전이 된 이야기죠. 나르키소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르키소스는 아마 남자일 거예요. 너무 잘생기고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르키소스를 사랑했어요. 근데 나르키소스가 자기 외모에 반해가지고 그 연못에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들여보다가 결국 퐁당 빠져서 죽어버리죠. 이제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나르키소스의 그냥 옛날 이야기일 거예요. 신화일 거예요. 근데 연금술사에는 뒤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르키소스가 죽고 나자 요정들이 나르키소스를 애도를 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르키소스가 죽은 연못을 찾아갑니다. 근데 연못을 찾아갔더니 아니 이게 웬걸? 연못도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요정들이 연못한테 가가지고 너가 사실은 나르키소스의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가장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연못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르키소스가 예뻤어요? 잘생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요정들이 당황해가지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너가 가장 가까이서 걔 얼굴을 보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연못이 뭐라고 대답해요? 아 저는 사실 나르키소스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연금술사가 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하고 책을 덮는 걸로 프롤로그가 마무리가 됩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은. 그러면 파블로 코엘로는 왜 이러한 이야기를 책의 서두에 넣었을까요? 파블로 코엘로가 쓴 연금술사를 관통하는 주제는 퍼스널 레전드인데 자아의 신화인데 왜 자아의 신화에 대한 책을 쓰면서 프롤로그에 이러한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를 넣었을까요? 그것은 자아의 신화를 걷는 사람들이 가진 특징을 잘 서술한 거죠. 뒤에 보면은 산티아고라는 친구가 나오죠. 셰퍼드. 저는 산티아고라는 사람의 성향과 연못의 성향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연못 같은 사람이고 저 또한 산티아고 같은 사람이고 근데 도대체 이 얘기가 타이거님의 이메일이랑 제가 스튜디오를 계약한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나르키소스로 대변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나르키소스 우리의 우상이고 아이돌이죠. 예를 들면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식의 롤모델들이 있습니다. 또는 외국의 남성들이 좋아하는 롤모델들이 있죠. 예를 들면 AT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그 빡빡이 아저씨 AT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레드필적인 성향, 저와 비슷한 성향 이런 걸 가진 사람들 중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뭐 패트릭 벳 데이빗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남성성을 가진 남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잘 해내길 바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 마음 속에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되고자 한다. 나도 내 퍼스널 레전드를 풀필먼트 해서, 나도 어떤 내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서 기왕 한번 남자로 태어난 거 자아 실현을 해보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을 따르고 그 사람들한테 배우고 싶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든 오랫동안 저를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유유상종이란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뭐 그것이 제가 됐든 다른 사람 됐든 그 누군가가 됐든 마음속에 어떤 이상향 또는 괜찮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만약에 그게 저라면 되게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사실은 저를 통해서 또는 다른 어떤 여러분이 좋은 롤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치 나르키소스의 눈동자를 통해서 연못이 자기 자신을 봤듯이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의 가치를 찾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고 여러분의 삶의 성취를 이루고 싶은 거겠죠. 마치 산티아고가 보물을 찾아낸 것처럼. 그 보물이 꼭 금전적이고 돈이고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자아의 신화를 쓰는 사람이라면은 금전적인 보상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그 사람이 뭔가 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타이거님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타이거님은 제 기억이 맞으면은 아마도 택시기사 일을 하셨던 것 같고, 나이도 적지 않으셨던 것 같지만 여전히 자아의 신화에 목말라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지금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를 좋아하고 제 콘텐츠를 좋아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결을 가진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이제 보답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스튜디오를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레드필이라는 개념 그리고 매너스피어라는 개념을 봤을 때 그 정의를 살펴본다면은 어떤 남성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또는 남녀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을 토대로 자기 자신을 디벨롭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고 거듭나고 성장한다 라는 관념으로 봤을 때, 레드필은 또는 레드필 관점을 우리가 진지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함께 탐구를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저는 자아의 신화를 쓴다, 남자가 한 명으로서 자아의 신화를 쓴다는 것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만든 강의는 저의 이러한 철학을 그대로 반영한 강의고,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레드필적인 얘기를 하고 파트 2에서는 어떤 자아의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어떤 수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또는 굉장히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치 뭐 제 강의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제 강의는 거기 나온 얘기들은 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강의 속에서 했던 저에 대한 얘기들도 다 사실이에요.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조만간 차근차근 교통정리를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런 식의 사이버 레카들, 특히 사이버 레카들이 어린 친구들하고 젊은 애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봤을 때,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건 돈이 된다. 그래서 쉬운 방법으로 구독자를 끌어모아 놓고 자기가 정말 뭐가 돼가지고 구독자가 많은 것처럼 행세하고 다니고, 그게 이제 순환이 반복되면서 피드백 이게 시스템이 되면서 점점 더 저런 사람들이 새를 불리고 더 많이 돈을 벌고, 그래서 마치 보상이 이루어지는 지금 잘못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잘못된 사이클은 가뜩이나 숫자가 적은 우리 20대 청년들 또는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나 마찬가지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미쳐요. 저런 식의 잘못된 롤모델, 잘못된 예시를 보여주는 거는. 근데 저런 식의 잘못된 사이클을 해체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하는 이상향을 지향하는 방법은 축구와 비슷해요.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해야 돼요. 저런 것들을 파괴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고 또는 비판을 하고 문제점을 까발려서 파괴하는 방법이 있지만, 동시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추구점을, 지향점을 보여줘야 되는 일도 함께 병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튜디오를 계약하고 오랫동안 저를 끝까지 견뎌내고 지지해주신 분들, 저를 믿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스튜디오를 계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 마치 연못이 나르키소스의 눈동자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 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신이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인지 확인을 하고 체험을 했던 것처럼, 또는 제가 롤모델로 생각하는 어떤 다른 인물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거듭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보답을 하고 함께 성장하는 과정을 만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모종의 사이버불링 사태가 여러분이 그러할 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그러할 만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입증을 해줬습니다. 마치 사이버불링 사태가 제가 진정으로 어떤 인간이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한테 입증을 한 것처럼, 저는 솔직히 앞으로 제가 할 프로젝트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제 머릿속에 있는 그림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어디로 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충분히 갖고 있다. 나는 충분히 갖고 있다. 나는 내가 지금 하고자 영감받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과 시간과 경험을 갖고 있다. 제가 나는 충분히 있다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언제 하기 시작했냐면 작년 크리스마스였을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대뜸 나한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대요. 근데 제가 걔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다 가진 남자이기 때문에 딱히 원하는 게 없다. 그냥 너가 원하는 걸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걔가 오 이러더라고. 나도 왜 순간 내가 불쑥 그 말을 뱉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충분히 갖고 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게 됐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점점 그 생각이 강해지더라고. 나는 충분히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대략적인 저의 방향은 있지만 내가 또 무슨 컨텐츠를 하게 될지 또는 어떤 사람들과 조우를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모험 같아요, 인생은. 근데 이 모험이란 게 때로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죠. 또는 난관과 마주할 수도 있죠. 작년이 그러했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나고 나면은 어쩌면 그것이 신의 선물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작년을 기억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할 뿐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제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뿐이에요. 제가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참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도 만들었는데 그 진격의 거인 노래가 독일 말이에요. 근데 그 진격의 거인의 OST를 굉장히 그걸 번역을 해보면 흥미로운데 후렴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좁은 벽을 지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의 심장은 기쁨 또는 설렘과 두려움으로 고동친다. 우리는 좁은 성벽을 지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간다. 우리의 심장은 흥분과 두려움으로 고동친다. 그게 조사병단 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성 밖을 나가서 탐사를 하는. 지금도 그 기분이에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거,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무조건 완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완수가 다 되고 나야지 저는 이제 또 신한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또는 절대자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What's next? 그래서 저는 제 메시지가 JJ 타이거 같은 분들이 자신의 자아의 신화를 이룩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만큼 원하는 보상을 얻는 결과로 이끌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이지 않는 대차 대조표를 믿어요. 제가 성공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을 공유하는 존재들의 특성상 영적인 차원에서는 너와 나의 경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돕는다면 결론적으로 그 부채가 어디 가지 않거든. 나한테 돌아오게 돼 있거든.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도 느꼈지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스타워즈라는 게 참 신기한 작품인 것 같은데, 스타워즈는 언제나 밸런스 오브 더 포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언된 소년 아나킨 스카이워커를 포스의 균형을 가져올 사람이라고 예언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자연의 법칙을 봐도 그렇고 언제나 신은 균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기쁜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심하게 기뻐하진 않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좌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제 내가 이 정도로 웃고 깔깔거리고 기뻤다면 그 다음 날에는 울적한 날이 있을 수도 있거든. 또는 오늘 내가 울적한 날이 있다 해도 이것을 상쇄할 만큼의 하하호호 웃을 날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서 요즘은 참 차분하면서도 기쁘고 차분하면서도 편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